읽어보면 두근 알파 베타래. 그러면 두근의 합을 이제 쓰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리고 알파 베타도 쓰겠지. 그래서 요게 m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n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구할 거야. 뭐 그거 만족하는 m 더하기 n의 최대값 구하래. 가조건은 뭐 알파 베타 m n이 200 이하라 뭐 그냥 조건이고, 이제 나조건이 포인트죠. 나조건. 여기 알파 베타가 3개의 약수를 갖는데 3개의 약수 갖는 수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하면 돼. 3개의 약수를 갖는 수는 우리 약수개수 공식 있죠. 약수개수 공식. 그래서 네모의 뭐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약수개수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1, 2 더하기 3, 2 더하기 1 해서 곱해서 이렇게 약수개수 구하죠. 그죠?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해서 약수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떤 소인수분해가 있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가 제곱꼴로 되어야만 2 플러스 1개 해서 약수가 3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쵸? 이거 말고는 조합이 없지. 여기에 더 이상 소인수가 붙으면 안 돼요. 붙는 순간 곱하기 2 이상은 되니까, 약수개수가. 그쵸? 그래서 약수개수가 3개인 거는 소수의 제곱이다. 요거는 좀 네임드야. 요거는 꼭 외워야 돼. 중학교 때 사실 조금 봤었어야 되는데, 약수가 3개인 거는 소수 제곱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요게 될 수 있는 수들은 2제곱, 3제곱, 5제곱, 7제곱 등등이 되겠네. 11제곱, 13제곱. 즉 4, 9, 25, 49, 121, 169 땡땡땡이 된다라는 거야. 일단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복습할 때는 딱 굵직굵직한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신 대비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일단 소수의 제곱이다. 요 포인트를 외우시고, 두 번째는 근과계수관계 mn을 이제 구했잖아.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곱을 바라보는 거야. 곱. 알겠죠? 합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있긴 한데 먼저 봐야 되는 게 곱이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알파 베타도 200 이하지만 mn도 200 이하죠. 그래서 요게 지금 200 이하거든요. 200 이하? n 값이 두 개의 곱이 200 이하여야 돼. 그러면 두 개 곱이 200 이하인 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조합을 짜볼게. 알파, 베타의 순서상 조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4,9 되고 4,25도 지금 200 이하 맞죠? 그 다음에 4,49도 200 이하 맞지? 근데 4,121은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25는 어떠니? 225네? 9,25도 안 되겠네. 그쵸? 요거 조합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되겠죠? 하고선 그리고 서로 다른이니까 4,4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9,4도 되겠죠. 이거 뒤바뀌는 것도 되겠지. 그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덧셈은 덧셈 한 값이 n 값인데 덧셈 한 값은 당연히 200을 안 넘어요. 그쵸? 요것도 200 이하여야 되는데 덧셈 한 값도 200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순서상이 이제 끝이겠죠. 괜찮니? 생각보다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되게 간단하죠? 요거를 파악하면 돼. 요거를.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볼게. 요 경우에 이제 m 값을 이제 구해볼게요. m 값. m 값은 요 경우에 두 개 더한 거잖아. 13, 29, 그 다음에 5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 n 값 구해보면 곱한 거지. 두 n 값은 36, 100. 그 다음에 4, 9, 36, 196이네. 이렇게.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요게 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괜찮니? 그래서 이걸 풀어보지 않으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자, 46번을 볼게요.
46번 그러면 이것도 나 조건만 지금 바뀌었죠. 뭐 가조건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이거는 뭐 그냥 맨날 바꾸는 숫자고, 나 조건이 지금 포인트인데 4개의 양의 약수를 요번에, 사실 요 개념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쌤 같은 문제집에서 배우거든. 약수, 개수? 나 조건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 지금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이고, 약수 개수가 4개이려면 어떻게 될까? 자, 선생님이 응용 포인트를 다 알려줄게. 4를 2개의 곱으로 쪼개. 요 케이스밖에 없죠. 어서 오고. 빨리 체크해라. 346번. 4를 쪼개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지. 자, 이게 왜 쪼갰냐면, 이 케이스는 이런 뜻이야. 네모의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네모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이겠지. 세제곱. 그쵸? 요 1은 의미가 없는 거야. 1은. 알겠니? 그래서 소수의 세제곱꼴이다. 아까 왜 1이 의미가 없냐면, 여기 소인수가 하나 붙는 순간 얘는 약수개수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이 무조건 곱해져요. 이상이. 1 플러스 1 이상이. 그치? 그러니까 약수개수가 여기가 뒤에가 곱하기 1이려면 빵제곱이겠죠.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이제 빵제곱.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수의 세제곱꼴이다. 요거까지 일단 따라왔니? 얘들아? 안녕? 리액션을 줘야 돼. 됐지? 이제? 자, 이거는 그럼 무슨 꼴이야? 네모의 1제곱 곱하기 세모의 1제곱 꼴이어야 2 곱하기 2 꼴이 된다는 거지. 되니? 그래서 케이스는 소수의 세제곱이거나 소수 2개의 곱이거나, 이게 4개의 양약수다. 요거 일단 풀어보고 다른 약수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수 세제곱꼴을 한번 해볼게요. 소수 세제곱꼴. 자, 2세제곱, 3세제곱, 5세제곱 하는데 이미 지금 뭐야? 100이야? 100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네? 100이하니까. 알파, 베타가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되죠? 요 안에서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말했던 두 번째 포인트 위주로 하겠지? 곱이 100 이하여야 돼요, 이번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0 이하가 되어셔야 된다. 자, 요거 지금 얼마니? 8하고 27이네? 이미 탈락이죠. 8하고 27 곱하면 100을 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00 이하라고 했지만 뭐 400 이하다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 케이스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네모의 1제곱 곱하기 세모의 1제곱 꼴인데, 자, 한번 조합을 짜볼게요. 이게 조금 케이스가 많거든?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11, 2 곱하기 13. 굉장히 많죠. 지금 100 이하니까 좀 많이 써봐야 돼. 그 다음에 2 곱하기 17, 뭐 땡땡땡이라고 해보자. 또 3 곱하기 5꼴, 3 곱하기 7, 3 곱하기 11, 13 요런 느낌.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선생님이 지금 약간 느낌, 규칙이 있게끔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5 곱하기 11, 5 곱하기 13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쭉 이제 나열할 수 있겠지. 자, 상황에서 곱이 이제 100 이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 쓴 요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수야. 가능한 수들을 지금 나열을 한 거죠. 그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곱이 100 이하인 걸 한번 찾아볼게. 하나씩 좀 잡고 해야 돼. 얘를 알파라고 잡아봐. 6을 알파라고 잡은 거야. 그럼 되는 거 찾아봐. 6, 10 되죠? 그치? 내가 아까 말했지만 합이 어디 있어? 이 경우엔 지금 이거 싹 지우고 여기다 조건을 다시 써볼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M도 100 이하, N도 지금 100 이하라고 했잖아. PQ네, PQ. PQ. 이렇게. 그러니까 합도 100 이하, 곱도 100 이하인데 그냥 곱이 100 이하인 걸 찾으면 합이 100 이하인 건 이제 알아서 처리되는 느낌인 거야. 일단 곱이 먼저니까. 그러면 알파를 6이라고 쳐봐.
알파, 베타를 이제 쓸 거예요. 얘 6이라 쓰면 되는 거 10 되죠? 그 다음에 14 되지. 당연히 22는 안 되겠지. 6 곱하기 22는 100 넘어버리잖아. 그쵸? 곱이 100 이하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6일 때는 10, 14 끝났고 15 해봐야지. 15. 6 곱하기 15 되네. 90이네. 20일 안 되죠. 자, 6 곱하기 35? 안 되지. 여기서 끝난 거야. 6으로 되는 건 끝났다. 머리 아프지? 그지? 자, 6은 끝났고, 그 다음에 10 잡아요, 10. 10일 때. 요거, 이제 요번엔 알파를 얘로 가정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10 해놓고 6 잡으면 안 돼. 이미 60은 조합은 작기 때문에 조합만 보는 거야, 지금 조합만. 10 곱하기 14 안 되네? 나가리지. 10 곱하기 15 안 되네? 얘 다 안 된다. 해봐, 이거 어때? 2 곱하기 7. 당연히 안 되겠죠. 14인데. 이해되니? 얘들아? 오늘 표정이 또 왜 이렇게 우울해? 15는 어떻겠어? 내 지금 논리가 이해되니? 여기서 이미 넘어버렸잖아요. 14인데 얘네가 지금 다 10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이유는.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뭐야, 지금? 수나 PQ 개수? 요거 되니까, PQ죠? 자, PQ를, 이제 P, Q를 구해볼게. P, Q. 자, 합과 곱이야. 합과 곱의 순서상 구하는 거야. 합과 곱의 순서상. 합은 16, 곱은 60. 합은 20, 곱은 84. 합은 21, 곱은 90.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안 봐보면 소수, 아까 했던 약수가 3개인 거 있잖아? 소수 제곱인 거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시험장에서. 근데 이렇게 약수를 4개로 준다? 그건 더 어렵죠. 근데 우리는 한번 해봤다는 거야. 강조하지만 여기 타 지역에선 많이 나오는데 광명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약수 4개 해봤지? 이 높아심에 한 번 더 해볼게. 잘 봐봐. 자, 약수가 5개야. 이건 무슨 꼴일까? 약수가 5개면 무슨 꼴일까? 소인수분의 꼴을 지금 설명한 대로 한번 생각해봐. 잘 안 되니? 소수의 4제곱꼴이죠? 소수의 4제곱꼴? 그치? 자, 약수가 6개야. 곱으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소수의 5제곱. 얘는 소수의 제곱, 소수의 1제곱꼴. 이런 느낌이지. 근데 6개짜리 나올 수가 없는 게 구조가 지금 보다시피 제곱이 너무 커가지고 숫자가 빨리빨리 커져. 이 숫자가. 그래서 시험을 잘 안 낸다. 그래서 내봤자 4개까지만 아마 낼 거예요. 4개까지만. 이것도 이제 잘 안 되고. 4제곱이면 2의 4제곱하면 16이고 3의 4제곱하면 81이고 5의 4제곱만 해도 62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기 좀 어렵다는 거지. 낼 만한 게 딱 4개까지다. 알겠죠? 보통은 이제 3개 약수로 많이 내고요. 여러분 요거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기분 좋게 푸시면 돼. 자, 하고 61번 풀 건데 그 전에 질문 있는 사람. 61번 풀 건데 61번 이전에. 괜찮니? 자, 61번 풀어볼게. 이거는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이거는. 자,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좀 공감이 되게끔 풀어볼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구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요 놈의 두 근 알파 감마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도 구하겠죠? 구하면 2n. 그 다음에 알파 감마는 8n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값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능력이야. 이게 뭐 내신 대비를 하니까 여러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게끔 뭐 풀이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응용 문제 뭐 이거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응용 문제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 공부한 거 바탕으로.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경험을 내가 시켜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마인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 못 풀은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내가 오늘 이제 우리 테스트 볼 거잖아.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일단 가장 기본은 빨리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있어야 돼. 생체 시계가. 여러분 있니? 있는 사람. 시계 달려있어? 3분이 있어야 돼. 3분. 2분에서 3분. 나한테 딱, 요 정도 됐으면 2분 30초 지났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별표를 치고 딱 넘어가.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계속 볼 거야. 이제부터. 근데 이거 안 돼가지고 시험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안 되는 건 이제 다 일단 넘어가야 돼. 절대 안 풀려. 안 풀리는 거는 절대 안 풀리니까 일단 한 바퀴 넘어오고, 넘어와서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원을 물어봐, 단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거든?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내신 시험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치? 예를 들면 다항식 연산, 뭐 인수분해, 뭐 나머지 정리, 또 항등식, 뭐 이렇게 파트가 있잖아. 복소수, 2차 방정식. 그럼 딱 예를 들면 복소수 문제가 나왔어. Z가 막 나왔어. 그러면 내가 맨날 했던 소리를 딱 생각하는 거야. 딱 인지를 하고, 안 풀리네? 이거 망했다. 선생님 어떻게 하랬지? 단원을 물어. 이거 복소수네? Z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A 플러스 B 해놓고 그냥 계산 끌고 가야지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뭐 두근이 나왔어? 안 풀려? 내가 뭘 놓쳤나? 두근 나오면 내가 항상 하라고 했던 게 두근 합, 두근 곱 당연히 구하고 세 번째로 뭐까지 기본이야? 대입까지지. 이렇게 딱딱딱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A, B, C가 질비해. 안 풀려? 내림차순을 생각하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지. 단원 묶기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해. 근데 뭐 얘기해야 이렇게 됐지? 중요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걸 무조건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가 결국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막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마지막 문제는. 근데 없다고 그냥 생각해야 돼. 그냥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풀까? 계속 그렇게 자신감 갖고 무조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런 이유지. 이거는 적중이 안 돼. 물론 이제 한번 풀어보니까 적중은 되겠지. 나온다면.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이거 여러분 처음 봤어. 여기까지는 누구나 써.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 그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봐. 나랑 같이. 이것이 딱 하나야. 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연립을 하는 게 기본이죠. 연립을. 그치? 식간의 관계를 따져서. 근데 이제 거기서 식간의 관계를 조금 느낌있게 보는 거야. 아니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도 아니고 하필이면 2알파야. 2알파. 그리고 감마도 다 들어있죠? 그럼 내가 이 식을 조합을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2알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식을 고르는 순간 되게 느낌 없어지는 거야. 왜?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감마가 없는데? 그치? 합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선택을 할 거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딱 알파, 베타, 감마 다 들어있네? 근데 두 개 더하면 딱 2알파 되죠? 연립의 기본이 더하는 거 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는 거야. 그게 확 싫다? 이건 절대 아니야. 일단 끌고 가야 돼,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는 그 누가 풀어도, 내가 풀어도 그렇고 그 누가 풀어도 절대 한 방에 딱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딱 더하니까 마침 예쁘잖아. EM도 딱 사라지죠. 그치? 자, 이것도 여러분 몫이야. 이렇게 얻었어? 이걸 또 연립을 해야죠. 그럼 뭐 할 거야? 2알파 플러스 베타가 겹치니까 요 2감마를 딱 집어넣겠죠. 하니까 3감마가 6이다. 딱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감마가 2네. 이걸 구했죠. 자, 그 다음에도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여러분의 감마를 2를 구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지 않을까? 알파 플러스 뭐 2가 2m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이 알파가 8m이다. 그럼 또 현실적으로 해볼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썼다 그러면 이것도 할 거야. 뭐 알파는 4n이다 까지. 이렇게 요거를 얻어낸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걸 볼게. 구하는 게 6n-12n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또 학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막 고민을 한다 쳤을 때 6n 3배, 요거 3배, 요거의 3배니까 3알파 플러스 6? 뭐 이렇게 12n은 어떠니? 요거의 3배네? 요거의 3배? 그래서 마이너스 12n은 마이너스 3알파죠? 그래서 6으로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맞죠? 괜찮니?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고, 알파는 4n 구한 것과 똑같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요거 두 개 연립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알파가 겹치네? 그럼 알파 자리에 2n 빼기 2를 집어넣겠지? 그런 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자리에 2n 빼기 2 집어넣고 4n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고서 뭐 2로 나누겠죠? n-1은 2n을 구할 거야. 이제 이런 것도 경험이야. 얘를 딱 보고 요게 냄새가 난다는 걸 딱 이제 인지를 해야 돼. 왜 그러냐? n 빼기 2n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6배 하면 6이 되지. 이런 느낌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어떤 경우를 봤냐면 6n-12n을 구할 때 mn을 각각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61번 했고, 그 다음에 유형 42 질문 있니? 질문 있니? 66번은 얘들아, 66번은 켈레근 성질 쓰면 안 되죠. 알파는 3-루트2로 하면 안 돼. 얘는 왜? 그 켈레근 성질은 얘가 무리수일 때의 켈레근 성질은 개수들이 전부 유리수일 때 쓸 수 있어. 근데 얘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켈레근 성질을 못 쓰니까 그냥 순수 대입이지. 순수 대입. 순수 대입해서 9 더하기 4 더하기 6 루트 2에 A. 그 다음에 루트 2b에다가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c는 0을 해놓고 유리수끼리 묶는 거야. 13a.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더하기 c. 그 다음에 무리수끼리 묶어요. 그 다음에 6a. 다음 3루트 2. 3b. 요게 0이죠? 그러면 는빵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요 꼭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67번 풀어볼게. 서로 다른 두 자연수근을 갖는데, 그 다음에 뭐 저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근을 갖는데, 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 요거는 저기 패스하자. 저기 민주만 풀어볼게. 여기 여러 가지 방식이 좀 들어가는데, 요거 3차 방식이니까 3차 방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써야 되거든. 이거는 민주만 따로 크레인샤인 풀어줄게. 68번 봐봐. 68번.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n-1이거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n이죠.
문제가 끝이야. 요거 하면 모든 정수 m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키워드가 이런 거야. 두 근이 정수일 때, 두 근이 정수일 때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일단 기본으로 쓰겠죠. 그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거를 연립을 한 후에 부정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게 일단은 되게 많이 나와.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봐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n-1, 알파 베타가 2n. 조건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연립을 해야 될까? 당연히 겹치는 게 누구야? m이죠. m 입장에서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요거를 연립을 해야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랑 2분의 알파 베타랑 같다고 봐. 요거 뭐 2 곱해서 정리를 하겠죠. 2알파, 2베타 플러스 2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정리가 이제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이항을 해봐. 이렇게 놓고 자, 조금 기술을 쓸 거야. 알파로 묶어볼게. 그러면 2 묶이고 베타 먼저 묶어볼게요. 베타 먼저. 마이너스로 묶자. 베타가 좀 플러스는 예쁘니까. 베타 묶고 마이너스 2 묶이죠. 그 다음에 2베타니까 2베타 2를 이렇게 꺼낼 거야. 괜찮지? 하고서 여기 빼기 2가 있죠. 그 빼기 2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 있던 요 플러스 2는 일단 이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좌변에 마이너스 4가 더해졌지? 마이너스 4도 더해. 5분에다가. 그럼 식변형이 없지. 일단.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계산 좀 잘했나 한 번만 확인 좀 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봐.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묶이고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되죠. 뭐 좀 예쁘게 만들 거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뭐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꼴이 예쁘게. 요런 걸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 해요. 자, 지금 알파 베타가 뭐냐면 두 근이 정수예요. 정수. 두 근이 정수면 빼기 2 빼기 2 한 것도 정수죠. 정수. 그지? 따라서 두 정수의 곱이 6이 되는 페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1, 6, 2, 3, 3, 2, 6, 1 에다가 마1, 마6, 마2, 마3, 마3, 마2, 마6, 마1 일단 순서상은 8개가 나오겠네. 그쵸? 자, 해서 이제 알파, 콤마, 베타를 다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다 여기다 2씩 더하면 나오겠지? 알파 마이너스 2가 1이고 베타 마이너스 2가 6 이런 거니까 2씩 더해서 써보면 3,8 그 다음에 4,5 그 다음 5,4 그 다음 8,3 그 다음 여기다 마일에다 더하면 1,4 그 다음 0, 마일 요거는 마일, 그 다음 마4, 1이니?
이렇게 구했다. 8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한 게 뭐니? 서로 다른 모든 정수 m의 개수. m 값을 이제 구해야 되네. 그리고 m의 최대 최소? 그러면 m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자, m 값을 이제 다 구해볼게. 2개 더한 거에 더하기 1이야. 12. 10.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고, 2개 더한 거에 더하기 1, 마이너스 2. 빵!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최대 개수는 4개, 최대는 12, 최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14니?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그쵸? 자, 부정방정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다른 부정방정식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지? 라는 좀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시를 2개 정도 더 들어줄게. 그럼 언제가 부정방정식이냐? x, y 자, 요런 게 있다고 해봐. 느낌 알겠니? 이렇게 생겼을 때가 부정방정식. x 곱하기 y랑 x1차항, y1차항, 숫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가 부정방정식이다. 자, 한번 해볼게. 먼저 그냥 내 마음대로 x로 묶어. 자, y 빼기 2 묶이죠? 그 다음에 3y에 3을 일단 떼어 놓고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만들어 주는 거야. 하고 숫자 플러스 5 이항 하고선 요 마이너스 6 좌변에 더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6 더하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요 놈이 x 더하기 3에 y 빼기 2에는 마이너스 1 되니까 두 정수곱이 마이너스 1 된다. 이거 찾으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네.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니? x로 묶어 y 더하기 3 묶이죠? 마이너스 4로 또 묶어요. 그럼 얼마 만들면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만들면 되죠. 하고 숫자 이항하고 그 다음에 좌변에 마이너스 12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2 더하면 이렇게 x 빼기 4에 y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제. 자, 71번 볼게. 자, 두 근이 모두 소수래, 소수. 뭐 기억번 A가 짝수면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일단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고 그게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B다. 이 정도는 하겠죠. 두 근이 지금 소수야. 기억번 굉장히 깔끔해. 이 문제는 알파가 A가 짝수래. A가 짝수. 자, 이걸 이렇게 읽어야지. 두 소수의 합이야. 요 놈은 소수의 곱이에요. 소수의 합이 지금 A가 짝수라는 건 소수의 합이 짝수인 거죠. 소수는 어떻게 되니? 소수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야? 짝수가 몇 개야? 소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니? 딱 하나죠. 2 하나. 그 문제를 지금 낸 거야.
그러면 합이 짝수려면 그 알파 베타는 절대 2가 아니라는 얘기지. 2 빼고는 전부 다 홀수예요. 그런 얘기는 알파 베타가 둘 다 홀수란 얘기겠지. 합이 짝수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곱도 짝수, 곱도 홀수죠. 기억번호 참이겠죠. 그러니까 니은번 A가 홀수야?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2란 얘기죠. B는 뭐 나머지 홀수 소수고, 홀수 소수. 일반선을 잃지 않고 그냥 알파를 2라고 한 거야. 그러면 B는 뭐니? 두 개의 곱이네? 곱은 짝수겠죠, 짝수. 니은번 맞죠? 니은번도. 자, 디귿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근의 차가 홀수? 홀수 빼기 홀수는 얼마니? 홀수 빼기 홀수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지, 짝수. 두근의 차가 홀수라는 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란 얘기지. 똑같은 얘기야. 니은이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같은 얘기니까 곱 짝수겠죠. 이렇게. 맞지? 좋아요. 자, 72, 73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쉬었다 가고 74번은 금방 하니까 74번 먼저 할게요. 자, 지름 AB, 현 CD가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CP는 8 이렇게 돼 있어. OP, BP를 두근으로 한대. 그럼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놓겠네? 그러한 2차 방식 작성해라. 결국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구하면 작성할 수 있는 거죠. 합과 곱을 하면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두근의 합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네. 두근의 합이 얼마니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죠. 7? 반지름 7? 자, 그리고 이제 두근 곱을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 하나를 알아야 돼요. 몇현 정리라는 게 있거든. 몇현 정리. 그래서 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H니? PH. 이거 그냥 D라고 하자. 문자가 마음에 안 드네. PC 곱하기 PD랑 같다. 이게 성립해요. 원에서. 3학년 2학기 때 좀 심화로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중3 2학기 때. PAPB는 PCPD랑 같다. 자, 요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 그럼 알파 플러스 7 곱하기 베타가 8 곱하기 5, 40이랑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꺼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7 베타가 4, 10이다. 이걸 얻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역할.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요거랑 요거 써먹어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니? 시험 문제 풀 때, 그지? 자, 두 개를 풀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두 개를. 두 개 가지고 이제 정보를 끌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어떻게? 말해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7 베타를 이항한 다음에 대입하고 7 베타 이항하고 여기다 대입? 알파 베타 자리에 40-7 베타를 대입했어.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나는 알파 베타를 얼마다 라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되니? 연립해야지. 연립, 얘들아. 기본이잖아. 두식 나오면 일단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은 뭐 있는데? 아까 봤듯이 가감하든지 대입법 쓰든지.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대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거를 정리를 하겠죠. 근데 누구로 정리하면 좋을까? 웬만하면 뭐 베타 있으니까 알파로 하면 좋겠지. 베타로 해야 되지. 알파를 7 빼기 베타.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7 빼기 베타. 베타. 더하기 7 베타. 그러면
7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7베타 는 40이네. 이항을 해보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14베타 플러스 40는 제로 되겠네. 인수분해가 되네요. 베타가 4 또는 10이 돼요. 그쵸?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사줬네. 그거 어디서 사는 거니? 나 사달라야겠다. 야 얘들아, 베타 40 나왔어. 4일까 10일까? 그건 너네들이 대답해줘. 그림도 봐야 되고 4일까 10일까? 왜 사죠? 뭐 10은 너무 길으니까 그치? 약간 그림을 초과할 것 같잖아. 뭐 그런데 반지름이 7이니까 10이 될 수는 없겠죠. 베타가 4다 해서 깔끔하게 보여졌네. 알파가 3이다.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난 거죠? 합이 7, 곱이 10이겠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합에다 마이너스 곱에다 플러스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뭐 a, b 안 거니까 저거의 두근 차는 베타 빼기 알파니까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고 뭐 외심이 있대요. 외심. 그럼 외심 정의를 일단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뭐 5E가 K라고 나왔어. 요거 3K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외심의 정의 보조선을 꼭 그어야 되니까 요걸 일단 이쪽에 그어야겠지. 그러면 여기도 3K가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이제 수직 이등분일 거니까 요거 3, 1, 2루트 2 피타고라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루트 2K. 그지? B 길이는 일단 구했고, 그 다음에 ADO 넓이 구하래. ADO 넓이. 요거 3K 구했고, 지금 요 큰 삼각형 AB 보면은 4K 2루트 2K니까 또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2루트 2 제곱하면 8K 제곱 되고, 4 제곱하면 16이니까 두 개 더하면 24겠네?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6K 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DO 넓이? 그러면 요 뭐 높이를 알든가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기술을 써야 돼. 저 ABO 넓이 있죠? ABO 넓이. ABO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을 2루트 6K로 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D5로 볼 수 있죠. D5. 근데 요 넓이를 밑변을 지금 3K로 봐봐. 밑변을 3K. 그러면 이때는 높이가 누구니? 밑변을 3K로 보면 높이는 누가 있대? 높이 얼마? 2루트 2K죠. 2루트 2K. 얘가 밑변이면 B2가 높이죠. B2가. 여기 밑변, 여기 높이. 그죠? 그래서 하나의 넓이를 두 개로 표현하는 방법. 해서 D5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2분의 1 치고, 2도 2K도 치고. 해서 정리해보면 D5 길이는 루트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루트 6. 루트 6분의 6K니? 3루트 2K. 그럼 루트 3K 되겠네. 되겠죠? 요 길이가 루트 3K다. 그래서 ADO 넓이는 이제 밑변 높이 그냥 쓰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을 또 구해줘야겠네. 피타고라스로. 9 빼기 3 하니까 루트 6K. 여기 루트 6K. 그러면 루트 3K 곱하기 루트 6K. 이거 원본 문제는 이제 요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닌데 이걸 이제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2분의 1 2분의 3 루트
이 K 제곱이니? 그래서 FK 구했고요. 거기서 GK는 지금 2루트 2K죠? 는 0에 양의 실근 구해라. 그럼 뭐 루트 2 나누면 뭐 깔끔한 2차 방식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뭐 K로 3분의 4?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죠? 좋아요. 73번. 여기 조금 많이 어려운데 일단 이거 그림을 확대해야 돼서 문제를 좀 읽고 확대를 좀 할게. 뭐 AB 5루트 17 표현돼 있고 BC 12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240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니까 뒤에서 찍은 높이가 20이다 정도는 괜찮겠지. 그죠? 넓이가 240이니까 높이 20이고 그 다음에 A2가 3ED래요. A2 대 ED가 3대 1. 그리고 BF랑 ED랑 같게끔 지금 찍었대. BF 길이랑 ED랑 같다. 했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대요. 또 2를 지나고 AB랑 평행하대. 요 AB랑 EG랑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FG 해볼게. FG를 알파, AG를 베타. 어디 있어 FG? FG 여기다 써놓자. AG를 베타. 요거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 뭐 그거 구하래.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 잘 구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 자, 요게 일단 3대 1이니까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 3, 여기 9. 그쵸? 요 길이가 10이니까. 그지? 그거 구해놓고, 여러분 요 그림 딱 보면은, 이것도 표현해놓고, 요 그림을 보면, 딱 뭐 보이는 게 있니? 여기 일단 20이고, 요 그림 딱 보면은, 그냥 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혹시 닮음 보여, 닮음? 닮음이 보여야 돼, 닮음. 요 A, B, C, D, E, F, G, H라 하자, H. 그러면 AHD랑 HFB랑 닮음이잖아요. A의 닮음. 그죠? 그리고 D, E, G도 DAH랑 이렇게 닮음이죠. 닮음. 그 닮음을 써먹을 거야. 하면, 여기 일단 3이니까 요 문제에서 길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3이고요. 그러면 닮은 비를 보면 BF 대 AD가 1대 4야. 1대 4. 그러면 요것 대 요것도 1대 4죠. 1대 4. 그지? 그럼 루트 17이네. 그래서 숫자를 딱 예쁘게 5루트 17로 놓은 거야. 요거 4루트 17이네. 요렇게. 그죠? 자, 구했고. 그 다음에 요 DEG랑 DAH가 닮음인 것도 써먹어야 되거든? 걔 몇 대 몇이니? 1대 4죠, 걔도? 1대 4. 그러면 EG 대 AH도 1대 4야. 여기까지 괜찮니? EG 대 AH도. 그럼 얘는 루트 17 되겠지. 루트 17. 이렇게. 되지. 사실은 DEG랑 요 HFB랑 합동인데, 요거 엇각으로 갖고, 또 동의각, 여기도 엇각으로 갖고. 그래서 각 두 개 갖고 길이 BF, DE 같아서 합동인데, 사실. 그쵸? 그냥 길이 비로 구했다. 자, 구해야 되는 거 일단 봅시다. FG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일단 FD 길이를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 얘 대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야? 걔도 1대 4잖아. 1대 4. 그죠? 3대 10이니까 3대 10이니까 얘도 1대 4일 거야. 그러니까 FD 길이 구하면 돼. 일단은. 그러면 요 길이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20이고 15에다가 요 길이를 구해야겠네. 요 길이? 요 길이? 여기가 지금 5루트 17이죠? 아니, 맞지? 5루트 17?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길이 딱 구해지겠네. 25 곱하기 17.
하면 75, 35, 175, 25 425에서 요거 20 제곱한 거 400 빼면 딱 25 나오네. 요 길이가 5였네. 5. 요 길이가 해서 큰 삼각형 DF 요걸 H 프라임이라고 그러자. H 프라임에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여기 20이고 요거 얼마니? 8에 여기 또 20이네? 뭐야 20 루트 2야 20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맞니? 그죠? 해서 요거를 1대 4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1 때리면 4 루트 2 되겠다. 여기가 뭐 여기는 16 루트 2겠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해놓고 지금 FG를 구해야지. FG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또 HG 길이를 구하든가 DG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DEG랑 HFB는 합동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4루트이면 요 길이도 4루트야. 요 길이도. 그래서 요거 4루트 빼면 요 FG 길이는 12루트이다. 이렇게 구했죠. 자, 요거 하나 구했고. 괜찮니? 여기 지금 설명하면서 그런데 닮음을 여러분들이 빠바박 써보면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 FG까지. 이제 AG가 문제죠. AG. 살짝만 조금만 지워볼게. 이렇게 해놓고. 자, 구한 건 좀 써보자. 루트 17. 그리고 4루트. 그래서 AG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는 보통 직각삼각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수직을 찍었다고 쳐봐. 됐죠? 그러면 우리 목표가 뭐냐면 AG 길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H2'이라고 해볼까? H2'? AH2'이랑 GH2' 요거 두 개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그치? 그럼 GH2'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GH2'? 여기 지금 길이를 다 구해놨거든? GH2'. 이거를 여러분 그림에다 그려봐. 요거를. 요게 지금 조금 모순이 약간 왜곡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GH2'. 이렇게. GH2' 어떻게 구해? GH2'을 구하든가 AH2'을 구하든가 둘 중 하나는 구해야 되거든. 우리가 AD도 지금 12인 거 알고, 그쵸? 그리고 지금 GE 길이도 구했고 GD 길이도 구해놨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구했거든? 저 수선 긋는 게 이제 문제인데. 봐봐. 이게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 GEH2' 있죠? 걔랑 CH'D랑 닮음인 거 되니? 닮음? 맞아? 닮음이죠? 억각 같고 90도 같으니까 A의 닮음이지. A의 닮음. 그건 맞지 얘들아? 그치? 그 닮음비를 쓸 수 있죠. 왜? G는 구해놨잖아. G 얼마 했니?
얼마였니? 선생님 지어놔서 얼마니? 루트 17? 그리고 요거 5루트 17이잖아. 어머, 1대 5 닮았네. 1대 5 닮. 그죠? 근데 여기 구해놨지. 5cm. 여기 1cm. 여기 1cm. 맞아? 그럼 다 구했지. 루트 17, 1, 여기 4. 이렇게. 맞니? 4고 9 빼기 1하니까 여기 8. 그럼 A 주기는 1대 2니까 1대 루트 4루트. 이렇게 구하고 끝났다. 되니? 좀 많이 어렵죠? 난이도가 이제 천장을 뚫지 이것도 뭐 이렇게 풀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광명에서는 기출된 적이 없는데 타조에서는 조금 이제 아주 고난도 문제로 가끔씩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해봤듯이 FG 구하는 거는 딱 요 모래시계 닮은 마음 딱 보면은 금방 구할 수 있어. 이제 AG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여기다 일단 길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은 그리는 게 기본이야. 그것만 얻어가면 돼. 이 그림이 반복 적중된다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어떤 길이를 구해야 된다 하면은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을 일단 만들어내는 건 기본으로 한번 해봐야 돼. 만들고 목적을 지금 파악을 한 거죠. AH2'이나 GH2' 좀 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할 거면 이제 외워야 되잖아. 요거랑 요거 닮음인 것만 딱 보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45 질문 좀 해봅시다. 이제 여기 나랑 많이 연습을 했던 유형인데 유형 45 질문 있니? 질문 없어? 그 383번은 당연히 켤레건 성질 쓰면 안 돼, 얘들아. 이거는 왜? K가 유리수란 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아까랑 똑같이 그냥 대입해서 그냥 K 구해야 돼. 알겠죠? 대입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 구해줘요. 84번. 이거 원본 문제가 뭐니? fx는 0에 두근이 합이 17일 때는 0의 두근 구해라. 이런 게 원본 문제지. 기본 문제. 그렇게 보여야 돼, 얘들아. 맞아? 요거에 쌤이 맨날 이렇게 설명하잖아.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 세상에서 f를 0으로 만드는 근이 알파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요 세모 통째가 알파고 베타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75-nx가 알파고 베타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nx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75 빼기 알파일 거고, 그러면 x는 n분의 75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죠? 그거 두 근의 합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래. 그러면 n분의 75 마이너스 알파랑 75 마이너스 베타랑 더한 거겠죠? 하면 n분의 15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지? 정리를 하면 n분의 얼마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17이니까 133이니? 요거 자연수가 된다. 그럼 133 소인수분해 하면 되죠. 3으로 나눠지나? 안 되네. 11? 7 되는 거 있나? 9 5 1 3 7 7로 되네. 7 그죠? 7 19죠? 19 이렇게. 그래서 n값은 7 19 1도 되겠네. 지금 자연수 n이 1이 아니란 보장 없으니까. 그죠? 1 7 19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얘들아? 그죠? 기본 문제인 거 딱 눈치를 채시면 된다. 84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6 85번부터 3개 다 풀어볼게요. 으이구.
7, 8 한번 지우고. 자, 요거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도록 해. 3보다. 그러면 여기 유형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들아. 그림. 여러분 지금 거기다가 빈 곳에다가 2차 함수 지금 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려봐. x축하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려봐. 만나게끔. 두 근이니까 두 점하고 만나게끔 일단 그려야죠. 그리고 그 두 근이 3보다 작은 상황을 딱 표현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그 종이에다가. 자꾸 떨어져. 해봤니?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X축이 있고 두 점하고 만나고 3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 이렇게 그렸니? 그러면 요 점에서 함수값 정보가 이렇게 위치를 하려면 이 F3이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겠죠? 이렇게 파면 돼. 알겠지? 저 멘트가 나오면. 그래서 3 대입하면 9 빼기 6 더하기 a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된다. 그거 얼마지? a가 그냥 0보다 크다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엥? 아, 두근이지, 두근. 두근도 보여야지, 두근. 두 근이니까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지금 짝수 판별식 써볼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두 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0보다? 그렇지, 크다라고 되면 안 돼, 얘들아. 두 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중근도 수학적으로는 겹치는 근이 두 개로 보는 거야,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올 때만 D가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A가 4 이하겠네. 그래서 0초과 4 이하인 정수 개수 세주면 된다, 인 거죠. 자, 여기서 쌤이 정리해 보시고, 이거 하나를 덜 따졌거든? 하나 덜 따진 게 뭘까? 혹시 이 개념 알고 있는 친구 있니? 이런 거 있잖아. 두 근이 3보다 작다, 두 근이 3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쌤이 한판 축구를 외우라고 했어. 기억나니? 한판 축구? 하는 함수값, 파는 판별식, 축은 축, 구는 그냥 붙인 말이고. 그래서 요 멘트가 나왔을 때 일단 함수값 정보 F3이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두 근이니까 D가 0 이상해야 되고, 축 정보를 안 쓴 거예요, 지금. 축 지금 1이죠? 요 그림대로 되면 축이 3보다 왼쪽이어야겠지?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지. 되겠죠? 자, 86번 볼게. 요거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알파, 0, 베타, 2 요런 순서래. 자, 요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런 백지에다가 요런 상황이 되게끔 2차 함수랑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 1, 2를 딱 X축에 찍어봐. 지금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이렇게 그려졌니?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두근 사이에, 요거는 키워드가 이거야. 두근 사이에 요게 있다. 두근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글이 위치할 때는 요건 양수, 요건 음수, 이렇게 푸는 게 키워드야. 여기니? 요건 양수. 이렇게. 그래서 F-1이 0보다 크고 F0이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크다. 그냥 요거 대입해서 그냥 1차 부등식 쭉 풀면 그냥 답이 깔끔하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고. 어렵지 않다. 자, 얘도 똑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만 좀 바꾼 거거든요. 자, 2차 함수랑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 그 두 점을 A, B라 한대. 선분 A, B 위에 A, B가 아닌 점 1,2가 존재를 해야 된대요. 1,2가. 자, 요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그냥 2번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 2차 함수 다운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맨날 이런 거잖아? 2차랑 1차가 1하고 4에서 만나요. F하고 G가. 그럼 그걸 어떻게 계속 해석을 하는 거야? F랑 G랑 같다고 놓은 거에 두 근이 1하고 4인 거고, 그래서 요거 풀 때는 이렇게 이항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죠? 이거에 두 근이 1하고 4인 거니까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두 근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두 근으로. 예를 들면 얘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래요. 요거의 한 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래. 이거를 함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x좌표는 두 개를 같다고 놓은 요 방정식의 한 근이고, 그러면 이항을 해서 풀겠죠? 요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니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가는 거고, 두 근의 합으로 가는 거죠. 그치? 계속 요게 돼야 돼. 합은 마이너스 2.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다. 곱은 두 개 곱하면 1 빼기 5 마이너스 3는 a분의 c다. 이렇게 해서 a, b를 깔끔하게 구하는 거라. 절대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계속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같은 얘기야. 요거를 왜 자꾸 떨어지니? 얘를 지금 이렇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로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엔 요거랑 지금 같다고 놔야겠죠? 는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놔. 그치? 그럼 이항을 하겠죠. 그런 2차 함수가 요게 어떻게 막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요걸 그리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요 사이라는 얘기는 요 사이야. 요 사이. 요 사이에 1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야. 맞니? 그래서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요게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지. 되겠니? 요 사이에 1,2가 있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됐고. 유형 48. 뭐 88번 질문이니? 좋아요. 88도 질문일 거고, 90도 질문일 거고, 91도 질문일 거고, 92도 질문일 거고, 뭐 그렇겠죠?
88번. 자, 좀 빠르게 좀 해볼게. 요거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러면 근이니까 일단 대입하겠죠. 요거 성립할 거고, 우리가 요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요 양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한 게 떠올라야죠. 이렇게 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제로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제곱이 1이다.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자, 할 때 n이 지금 세 자리 자연수다. 저거의 값을 구하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에 2n 제곱 3n 제곱이네.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에 n 제곱. 요거 값이 양의 실수가 돼야 된대요. 양의 실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요거 여기 있죠?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기술이 아니야, 얘들아. 요거는 필수야, 필수. 요 행동을 하는 거. 그러면 요거 이제 집어넣어봐. 오메가 3n이 돼요. 오메가 3n. 그 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항을 해.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 그래서 요게 오메가 제곱의 n 제곱이니까 2n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좋아요. 이거 그럼 n제곱으로 합칠 수 있죠?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n제곱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오메가 5n제곱이네? 5제곱의 n제곱.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야. 그죠? 요게 언제 양의 실수가 되냐, 요거 찾으면 돼. 이제 이런 문제는 n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발견적 추론하는 거지. n에다 1, 2, 3 집어넣어 보면서 찾는 거야.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게 양의 실수가 될 리가 없죠. n에 2 집어넣어. 오메가 4제곱이지.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허수겠죠. 허수.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니까 n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이겠네.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서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드디어 이제 음의 실수가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해보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4 집어넣어보자.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죠. 얘도 실수일 수가 없고요. n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6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플러스 오메가겠네. 얘도 안 되고요. n의 6에서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오메가 12제곱이네. 어머, 딱 나왔네. 이렇게 찾은 거지. 맞죠? 그치? 그리고 요 1사이클을 찾았잖아. 이제부터는 이제 반복이겠지? 그죠? 6부터 쭉 반복일 거다. 지금 6일 때 처음 나왔네? 6배수마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n이 세 자리 자연수다? 그렇게 되게 하는 n 개수, 6배수 개수 찾아주면 되겠지. 세 자리 자연수지. 그죠? 100 이상이지? 100 이상, 999 이하에서 6K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다. 네? 자, 90번. 이거는 생긴 것만 그렇고 풀이는 그게 되게 간단해요. 자, 봐볼게. 영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당연히 두근 합은 구하겠죠. 두근 곱도 구할 거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요 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좀 표현을 해달라. 여러분 요 식 있죠. 지금 문제가 요게 끝이거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처음 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보여라. 보이지? 이거 한번 관찰 좀 해봐. 냄새를 맡아야 돼, 여러분들이. 뭐 보이는 게 있니? 있어? 보이는 거 있는 사람? 보이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보이는 사람 빨리 얘기해봐. 뭐가 보여? 너의 말을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 아, 그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AA BC로 되죠, 이렇게. AC 플러스 AB가 딱 여기 있지. 그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B, AX 플러스 C 는 0이네?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C죠. 해서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니? 계속 강조를 하지만 내가 이제 요 교재에다가 뭐 빈출 유형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집어넣고 많이 어려운 것도 이제 타지역 기출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보다는 물론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내가 넣어놨지만 그런 것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해결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나랑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자, 91번 볼게. 요거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여러 개를 짜집기 한 문제거든요. 요거는. 자, 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번 A랑 B랑 4랑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난 당연히 뭐 일단 해볼 게 뭐 있어. 판별식 구해야지 뭐. 그치? 자, 짝수 판별식 구해볼게. 그러면 1 플러스 AB 마이너스 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오늘 했어. 오늘 뭔지 눈치가 채죠? 그치? 아까 선생님이 예제 2개까지 들었죠?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이게. 자, 해서 A로 묶어요. B 빼기 묶어. 그리고 2B에 2 떼내고 똑같이 마이너스 1 만들어. 근데 얘는 지금 등식이 아니니까 지금 마이너스 13 그대로 쓰고 어떻게 해야겠니? 없던 마이너스 2를 더해준 거니까 더하기 2를 더해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A 더하기 2에 B 빼기 1 빼기 11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뭐 그거랑 관련 없이 그냥 A, B, 4 뭐 집어넣으면 되죠, 사실은. 근데 내가 연습시킬 겸 이렇게 한 번 더 한 거야. 괜찮죠? 그냥 A, B, 4 대입하면 그냥 판단이 돼. 4 대입해 볼게요. 6 곱하기 3 빼기 11이니까 양수네. 서로 다른 두 식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원점을 지나도록 하느냐. 여기서 쓰여요. 여기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이제 뭐니? x에 0, y에 0 집어넣는 거죠. 0은 마이너스 AB 더하기 A 빼기 2B 더하기 14다. 자, 우리는 부정방정식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야? 해봤으니까. 그죠? 자, 요거 이제 왼쪽으로 2항한 다음에 좀 해볼게. A가 좀 양수로 묶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자, 똑같이 한번 해보자. A로 묶어. B 빼기 1 묶이고 2B에서 2 묶고요. 마이너스 1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14는 2항 때려버리고 좌변에 2 빼졌으니까 우변 똑같이 2 빼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시면 A 더하기 2에 B 빼기 1 되고 그게 10
2다. 이렇게 부정방정식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AB 개수가 6개냐. 지금 AB가 단하고 자연수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우리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해볼게. 1, 12 모든 페어를 다 써볼게. 일단 2, 6, 3, 4 여기다 쓸게. 6, 2, 12, 1에다가 마마까지 되거든요. 마마까지. 근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따질 필요가 없겠죠. AB가 자연수니까 A 값이 마이너스면 2 빼면 딱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양수 안에서만 따져볼게요. 양수 안에서만. 1, 다 따졌니? 1, 12, 2, 6, 3, 4, 6, 4, 3 뺐네. 4, 3. 그래서 언뜻 보기엔 6개 같거든? 근데 따져보긴 해야 돼. 자, A, B를 이제 써볼게. 자, 2 빼고 1 더하는 거야. 2 빼고 1 더해. 요거 하나 탈락이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2 빼고 1 더해. 요것도 탈락이죠. 2 빼고 1 더해. 요건 되고요. 2 빼고 1 더해. 요것도 되고. 2 빼고 1 더해. 요거 2 빼고 1 더해.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대. 4개. 맞니? 그치? 여러분 부정방정식 이제 할 수 있겠어? 그치? 어떻게 묶는지 알겠죠? 이거 일단 틀렸고. 자, 디귿번. 중근을 가질 때 저렇게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10이다. 자, 우리 여기 써놓은 것 좀 활용 좀 해볼게. 디귿번. 여기 지금 판별식을 이미 썼잖아. 요거 그대로 갖다 쓸게. 요거.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A 더하기 2에 B 빼기 11이 B 빼기 1이 1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A 더하기 2에 B 빼기 1이 1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때 저놈의 실근. 자, 요거 일단 페어를 찾아야겠죠? 찾아보자. 11, 1,11, 11,1밖에 없겠네. 마이너스는 따질 필요가 없지. A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되는 A, B를 일단 써보면 2 빼고 1 더하는 거니까 마 1, 12 요거 탈락. 그럼 그 다음 게 되겠네. 2 빼고 1 더하면 9,2가 정답이다. AB 값을 찾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요놈의 판별식을 이제 구해볼게요. 요놈의 판별식. 자, A제곱 마이너스 4BK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A의 9, 81, B의 2, 마이너스 8K가 뭐래? 실근을 가지도록이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K가 8분의 81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뭘 찾으래? 자연수 K 최대값 10 딱 정답이네. 이게 되겠지. 그죠? 좋아요. 한 번 또 연습해 볼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야, 우리 수업 시간이 적다 적어. 3시간은 수업은 해야 되는데. 요 교재 마무리되고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테마별로 나올 수 있는 좀 변별력 문제들을 추가로 또 뿌릴 거거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판별식 유형이야. 판별식 판단하는 유형. AB 가지고. 그게 좀 이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흔치 않은 부정방정식 유형. 부정방정식 유형은 일단 모의고사는 기출이 안 되고 내신에만 기출이 되기 때문에 접해보기 힘들어요. 한번 풀어봤고, 요것도 야매 좀 연습해 볼게. 야매. 자, 이거 딱 봐봐. 보기를 봐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무조건 기억이 맞겠죠. 그러니 1, 2, 3, 5 중에 고르고 그 다음에 니은이 틀렸다고 가정해봐. 그거는 괜찮아. 왜냐면 니은 틀리면 1번, 3번 남잖아. 디귿은 무조건 따져야겠지. 니은 맞았다고 쳐도 디귿은 골라야겠지. 니은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되죠? 자, 요거까지만 하자. 오늘 일단
10분만 하자. 지금 50분인데 이거 한번 할게. 이건 중요한 문제죠. 이런 건.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이때요. 자, f 빼기 g. 차함수지. 너무 중요하죠. f 빼기 g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몫의 2배래. 자, 얘들아, 일단 나머지는 몇 차니? 나머지? 수지. 상수지, 상수. 나머지는 몫의 2배래. 그러면 몫을 r이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2r이 되는 거야. 일단은 식은 이렇게 써야 돼. 그죠? 여러분 뭐 이거 정리하겠니? 나 같으면 정리할 것 같아. 왜냐면 r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rx 마이너스 r에 더하기 2r이니까 요놈이 rx 더하기 r이 돼요. 여기서 멈추면 이제 그거는 느낌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써야지. 여기까지. 그죠? r에 x 플러스 1이다. 괜찮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을 써서 이걸 알아낸 거긴 하지만 최고차항계수가 1로 같아. 그거를 2개를 뺐어. 2차를. 그럼 당연히 2차는 날아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1차인 거야. 1차 이하로. 맞죠? 자, 거기까지는 됐고요. 나저 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볼게. f 곱하기 g가 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qx 정도 쓸 수 있겠지. 좋아요. 문제가 이제 끝났어요. g2는 마이너스 3이다만 주고 이제 끝난 거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자, 우리 마지막 문제니까 좀 머리 좀 많이 써보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차례야 또. 지금 얻은 조건이 f 빼기 g가 r에 x 플러스 1이다 하나 얻은 거고 f 곱하기 g가 요거다 하나 얻은 거야. 자, 요거를 어떻게든 관계를 따져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느낌 좀 찾아봐. 뭐 보이는 게 있니? 그냥 막 정확하게 답은 안 내도 돼. 그냥 뭐가 보여요 선생님? 요 정도만 얘기해줘도 돼. x 플러스 1이 보이지. 그죠? 괜히 이런 게 아니야. 이거 원본 문제는 여기가 x 빼기 1이에요. x 빼기 1. 그러니까 얘를 세팅을 이렇게 무조건 한 거야. x 플러스 1이 겹치게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그걸 해석을 좀 해볼게. 요거 먼저 봐볼게, 얘들아. 요거 먼저. f 곱하기 g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인수분해가. 요것도 내가 여러 번 말했어. f 곱하기 g가 어떻게 표현되면 걔는 인수분해 된 거로 이해를 해라.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읽어버릇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f는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f는? 맞아? g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니? 어때? 잘 생각해봐. 내가 이게 결국엔 요거 2개 곱한 게 이거니까 FG를 이제 쪼개야 돼.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x 플러스 1은 한쪽에 뿌려주고 또 x 빼기 또 한쪽에 뿌려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x 플러스 1이 F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니? 아니니? 이 식만 봤을 때는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고 보장 못하죠. 왜냐면 G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F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고 보장 못하지. 근데 뭐 때문에 되는 거야? 얘 때문에 되는 거야. 얘 때문에. F 빼기 G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도. 봐봐. 가정을 해볼게. 이렇다고 해봐. 그냥 이렇다고 해봐. 알겠지? 그럼 f 빼기 g를 해봐. 그럼 x 플러스 1로 묶여서 x 플러스 2 이 숫자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묶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 F 빼기 G가 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것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심지어 이게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그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빼기 2가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x 빼기 2가. 그죠? 근데 G2가 마이너스 3이란 걸 줬지? G2가 마이너스 3. 그럼 뭔 얘기야? 자,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x 빼기 2를 갖고 있다고 해봐? 그럼 G2가 빵이 되죠? 모순이지. 아, 얘가 확정이구나. 하고 얘는 무언가 또 다른 뭐 B 정도로 쓸 수 있겠네. 그치? 해서 G2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2 더하기 B 해서 B 값을 이제 딱 결정을 한 거지. 그쵸? 그럼 FG가 결정됐고 F 더하기 G는 0의 두 근의 합은 뭐 쭉 전개해가지고 그냥 두 근 합 근과 계수관계 쓰면 이제 끝나는 거지. 구조는 이해되죠? 그치? 오늘 지금 수업한 게 이제 뭐 여러 문제 테마를 좀 이제 봤는데 부정방정식 좀 한 거 배웠고 이제 아까 내가 좀 강조했던 거는 그 약수 개수가 3개인 거, 4개인 거. 우리 그 선언은 내가 강의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꼭 봐야 돼. 3개인 거, 4개인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명에는 나온 적이 없어. 타 지역에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봐야 돼.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추면 돼. 그거 이제 중요했고 뭐 아까 이제 뭐 그 두 근 사이에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특이해서 그다지 확률은 적은데 이런 문제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맨날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느라 93번도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풀 거야. 알겠죠? 개인적으로 클리닉 때도 봐줄 거고 우리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좋아요.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이제 유형 52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되겠지. 최대 최소. 그래서 수요일날 요 강의를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 수요일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알겠죠? 좋아요. 남은 거는 좀 클리닉으로 내가 질문을 좀 받아줄게. 조금 쉬었다 하자.